네, 다시 나타났습니다. 동현아, 필리바. 봅시다. 형이 모르면 네가 가르쳐줘야 돼. 열심히 들어야 돼. 알았어? 응. 요런 거는 이제 이런 기둥 같은 건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둥 문제는 하나씩 해결하자. 격합. 이렇게. 이 화학 반응식이 있어. 화학 반응식인데 4번이죠. 근데 얘가 무슨 상태야? 기체 상태야. 2SO3 기체. 야, 기체야. 우리가 화학의 법칙, 아까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배웠죠? 그다음 질량 보존. 나도 배추머리를 쓰고 강의를 할까? 나의 아이덴티티를 뭘로 할까? 뭐가 어울리겠니? 먹는 거? 말고 멸치 주먹밥. 멸치 주먹밥을 멸치 주먹밥 곧 해줄게.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 다음에 야, 여기에서 얘네들은 어쨌든 이걸 지지하는 게 볼턴의 무슨 썰? 무슨 설? 그렇지. 원자의 개념이 있어야 이게 법칙이 되는 거야. 근데 돌턴이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주워 먹는 걸 잘해. 이거 누가 연구한 거야? 라바지. 그런데 이거 누가 연구했어? 프루스트. 그런데 누가 공을 세웠어? 돌턴. 나하고 공만 세워. 얼마나 좋아. 근데 돌턴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도 되는 거야. 뭐? 두 화합물에서 두 원소, 한 원소에 대한 나머지 원소에 한 원소에 대한 나머지 원소의 정수비 성분. 이게 바로 배수 비례 법칙. 배수 비례 법칙이에요. 볼턴의 배수 비례 법칙.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CO, CO2 두 화합물이죠. 두 화합물에서 두 화합물에 얘네 구성하는 게 뭐 있어? 탄소와 산소. 몇 원소? 두 원소야. 그러면 산소에 대해서 산소에는 몇 대 몇이야? 일정한 탄소에 대해서 산소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하니? 1대 2. 이것이 바로 배수 비례 법칙이다. 그러면 이렇게 정수비가 성립한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솔직히는. 그런데 이게 뭐의 개념이 있어야 돼? 원자의 개념이 있어야 이게 성립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H2O, H2O2 그러면 산소에 대한 수소의 개수비 몇 대 몇이야? 1대1? 1대1이야? 아니야? 1대1 맞아? 기준이 같아 안 같아? 안 같잖아. 그러니까 같게 해야 되겠지. 얘가 1이면 얘도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산소에 대한 수소의 개수비 몇 대 몇? 정수비 2대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 그쵸? 이게 배수 비례의 법칙이야. 배수 비례. 배수 비례의 법칙 누가 발표했겠어? 돌턴. 그렇지. 주워 먹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은 기체에 관한 법칙으로는 실제 기체 반응의 법칙이 있어. 기체 반응의 법칙은 누가 발표했다 그랬어? 그 아저씨 있잖아. 게이 리샥. 근데 게이 리샥은 기체들 사이에는 기체가 반응할 때 반응시 정수비 성립, 부피비 성립, 비성립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하면
분자의 개념으로는 돼, 안 돼? 안 돼. 무슨 개념이 있어야 돼? 분자의 개념이 있어야지. 분자라는 개념을 성립시킨 게 누구야? 베이리샥은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들끼리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부피비가 성립해. 얘가 20리터 반응했어. 그럼 얘는 10리터 반응하죠.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와? 20리터. 30리터가 안 나오고 20리터가 나온다. 부피비가 성립한다. 그쵸? 여기에서 우리가 분자의 개념이 있지. 분자는 원자와 원자가 합쳐져서 성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 분자설을 내세운 게 누구야?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 이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야. 아보가드로는 같은이란 말을 몇 번 했어? 같은이란 말을 몇 번 했어? 같은 무슨 공식? 같은 TPVM 공식이야.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를 가진다. 아보가드로의 법칙. 기억나? 아보가드로의 법칙.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뭘 정의 내려? 1몰을 정의 내리지. 1몰이다 라는 것은 몇 도씨, 0도씨, 몇 기압? 1기압 기체는 전부 몇 리터를 가져? 22.4리터를 가졌을 때 전체 분자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고? 아보가드로 6.02 곱하기 10의 23개 를 가진다. 이게 바로 1몰에 대한 정의.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몰수, 같은 분자수, 같은 개수가 들어간다.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야. 어쨌든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식에서 이게 전부 다 기체야. 그럼 일단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뭐는 같아야 돼? 질량 같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얘네가 예를 들어서 화합물. 솔직히는 이거 오답이야. 정수비가 성립해. 그러니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도 성립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정의에 위배돼. 정답은 원래 3개가 맞아요. 그런데 배수리 비례의 법칙은 SO2, SO3. 황에 대해서 산소가 몇 대면? 2대 3. 그 다음에 기체니까 기체 반응의 법칙. 이 4가지가 다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의 데피니션에는 위배돼요. 그런데 대한화학회에서 성립한다고 얘기했어. 누가 이의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한다 이런 얘기야. 어쨌든 답은 4번으로 표시됐어요. 철의 산화 반응에서 열량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뭐냐라고 물었어. 야, 철 4몰이 반응할 때 열이 얼마 발생한다? 절대값 1652kJ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그러면 4몰일 때에 1652니까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다. 그치? 야, 철 10g이야. 철이 10g. 산소가 몇 g? 20g. 야, 10g이면 몇 몰이니? 철의 원자량이 56이에요. 56분의 10몰이야. 코딱지지? 약 뭐 한 6분의 1몰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럼 아까 1몰보다 훨씬 더 작은 숫자야. 그치? 산소가 20이면 산소는 32분의 20이니까 몇 몰이니? 3분의 2몰 정도 되지. 그러니까 얘가 더 작은 거다. 그치? 그럼 얘가 한 개다. 그치? 그쵸? 철 20, 산소 10이야. 산소가 10이면 32분의 10이니까 3분의 1이다. 그치? 얘가 20이면 이거보다는 크죠? 철 2몰. 그럼 가장 열이 조금 발생할 건 누구야? 철의 양이, 열의 양이 가장 작은 건 당연히 1, 2, 3, 4번 중에서 몇 번이겠어? 한 개 반몰의 양이 가장 작은 거 몇 번? 2번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당연히 뭐 이거 계산하고 있지 말자. 6번은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줄게요. 뭐냐면은 염화 코발트를 수산화 나트륨하고 반응했더니 붉은색 침전이 만들어졌다. 6번 얘기하는 거야. 염화 코발트 CuCl2야. 얘를 이거하고 NaOH하고 반응을 했더니 뭐가 된다고? 붉은색 앙금이 생긴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는 기억해 두자. 지금 얘기한다. 금속이 수산화물하고 만들어지면 앙금들이 돼요. 예를 들어 COOH2는 앙금이에요. 이게 붉은색 앙금인 거야. 예를 들어서 AlOH3 앙금이에요. 수산화물 OH-가 금속하고 만들어지는 거의 대부분 물에 잘 안 녹는 앙금들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앙금들이. 근데 여러분 염기 중에서 앙금 아닌 것들을 우리는 알칼리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NaOH 얘는 강염기잖아. LiOH 이런 것들은 물에 잘 녹는 염기를 알칼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물에 잘 녹는 것들 아닌 다음에는 물에 잘 안 녹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케이. 그럼 얘가 두 개니까 앞에다 두 개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냥 대충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얘가 1몰일 때 얘가 2몰 반응하고 얘가 1몰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몰 농도야. 몰 농도의 단위는 뭐지? 몰 농도의 단위가 부피분의 몰수. 그러니까 몰 퍼 리터. 그쵸? 그래서 몰 농도는 몰 퍼 리터잖아. 기억나? 몰 농도는 몰 퍼 리터야. 그럼 몰만 알고 싶어. 몰을 알고 싶으면 여기다 뭘 곱하면 되겠어? 부피를 곱하면 돼. 그래서 MV는 뭐가 된다? 몰수. MV는 몰수. 이렇게 되죠. 몰 농도에다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될 수밖에 없어. 몰 농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의 양이야? 용액의 농도야. 용액은 순수한 수물질이야, 혼합물이야? 용액은 수물질이야? 혼탁한 혼합물이죠. 용액은 혼합물이에요. 그쵸? 그러면 6번 한번 해보실래요?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되죠. 코발트가 60. 코발트가 60, 몸무게가 60이야. 그럼 얘는 17, 34. 그러니까 약 이걸 100이라고 치면 되겠어요. 코발트가 30, 64, 60 이렇게 세니까 약 몸무게가 100이구나 라는 거야. 근데 화학 올림피아드는 화학 대회는 답이 그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수학처럼 딱딱 하는 게 아니라 기본 계산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것만 봐요. 그냥 러프하게. 그러니까 툭툭툭 그 생각보다 과감하게 쳐내고 막 이러면은 뭐 이상하게 점수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시험 패턴이기도 해. 잘 봐. 야, 얘는 그러면 몇 밀리몰이야? 3밀리몰이야. 맞다? 얘는 4밀리몰이야.
2니까 얘가 4mm몰이면 얘가 2mm몰 반응하겠네? 그럼 얘가 2mm몰, 얘가 4mm몰, 얘는 몇 mm몰이 나오겠어? 2mm몰이 나오겠네? 네. 맞아? 네. 그치? 이게 한 개 반응물이니까. 그쵸? 그럼 얘가 2mm몰이 나와. 근데 얘는 1몰이 얼만데? 100g이라고 치자. 90 얼마니까 100이라고 약 치면 몰몰이 없어지지? 네. 그럼 얼마가 되겠어? 200mg이지. 그러면 200mg. 그냥 끝 되죠. 그냥 밀리를 그대로 끝까지 가져가는 거지. 이해되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쵸? 근데 다만 코발트의 원자량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아니, 타 올림피아드를 할 때는 주기율표를 줘요. 그래서 얘 몸무게가 얼마인지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주기율표 상에서 몸무게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이 개념 이론서로 다시 넘어오자. 이론서로 다시 넘어오면 아까 산화수법으로 계수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용액의 농도이죠. 농도 한번 보자. 농도라는 거를 문제 풀다 보면 농도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미리 좀 보는 거야. 농도에서 우리가 첫 번째가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 퍼센트 농도가 되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0 하면은 뭐가 돼? 퍼밀. 퍼밀이라고 그래. 그 연분비 일정의 법칙. 바닷물 1kg 속에 들어가 있는 염류의 그람수. 그래서 대부분의 바다의 평균 염도가 얼마야? 35퍼밀. 뭐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36퍼밀, 34퍼밀, 35퍼밀, 35.5, 사해는 80퍼밀. 뭐 이렇게 돼. 이렇게 사해는 염류가 다죠. 막 이렇게 돼. 그렇게 얘기해. 곱하기 10의 아니지. gov하기 10의 6승은 똑같은데. 다가 곱하기 10의 6승을 곱하면 뭐가 돼? ppm. 야, 밀리언하고 빌리언하고 누가 더 큰 거야? 빌리언. 그렇죠? 10의 6승을 곱하면 그걸 ppm이라고 해. 그럼 곱하기 얼마를 곱해? 10의 9승을 곱해? 그럼 그것을 뭐라 그래? 파트 퍼 빌리언. ppb가 되는 거야. 그래서 ppm, ppb, 퍼센트 농도, 퍼밀 이게 다 똑같은 용액의 질량에다가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을 하면 똑같은 농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로 아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용액의 농도에서 용액은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용액은 혼합물이죠. 그 중에서도 무슨 혼합물? 균일 혼합물이야. 그러니까 용액은 양이 많으나 양이 적으나 농도는 같아요. 요걸 요만큼 찢어 놓는다고 양이 농도가 변하는 것? 용액의 농도는 양에 따라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실제로 용액의 양은 궁금하면 누가 정하면 돼? 용액의 양은 내 멋대로 정하면 돼. 용액의 양은 내 멋대로. 용액의 양은 내 멋대로. 그럼 보자. 용액의 농도 중에 몰 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몰랄 농도가 있어요. 몰 농도의 단위는 금방 뭐라 그랬어? 몰 퍼 리터. 그러면 몰랄 농도는? 몰 퍼 킬로. 그렇지. 몰 퍼 킬로그램. 그런데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은 무조건 몰 농도든 몰랄 농도든 요것만 기억해. 몰 농도든 몰랄 농도든 뭐라고? 1000분의 9분의 분자량 분의 그람수 xg램 그람수 용질의 그람수 분자량분의 그람수가 바로 뭐야? 그렇죠. 분자량분의 그람수가 바로 몰수
그쵸? 네. 그러면 여기에서 V 대신에 항상 몰 농도일 때는 용액의 뭐? 밀리리터 수. 몰랄 농도일 때는 뭘 써? 용매의 그람수. 용매의 그람수. 보자. 6페이지 밑에 기출문제 6번 있죠? 네. 그거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 결국 커피를 가지고 물키든 진하게 하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커피 믹스의 양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MV는 몰수니까 몰수가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야. 물키든 진하게 하든.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얘기는 원래 황산은 몇 몰 농도란 얘기야? 18몰 농도다 이 얘기 아니야. 근데 이걸 조금 취해가지고 몇 몰 농도? 1몰 농도 1리터 만들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 18몰 농도 가지고 X 밀리리터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거를 1몰 농도 얼마? 1리터는 몇 밀리리터야? 1000밀리리터. 1010의 3승 밀리리터. 그러니까 MV는 M-V- 이걸 물기든 진하게 하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결국 몰수는 같아야 되니까 MV는 M-V-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걸 물질 다 진하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M-V- 결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은 같아야 되니까 몰수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X는 몇 밀리리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X는 얼마? 55.5 밀리리터, 55.6 밀리리터 좀 나오겠죠? 대충 그쵸? 굿. 황산의 분자량이 98이야. 우리가 밀도를 물었어, 밀도를. 한번 보자. 야, 몰 농도는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1000분의 V분의 분자량 분의 그람수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몇 퍼센트? 98% 얼마가 있어? 짜리? 18몰 농도짜리 다 있어. 그런데 양은 얼만큼 있다고 그랬어? 그런 거는 아무 말이 없네. 그치? 근데 분자량은 얼마라 그랬어? 분자량은 98이래. 그치? 양은 누가 정하면 된다고 그랬어? 양은 내가. 양은 내가. 그치? 그러면 얘가 몰 농도는 1000분의 부피 V분의 분자량 98분의 그람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용액이 얼마 있다고 칠까? 100g 있다고 치자 그래. 오케이. 100g이야. 용액이 100g이야. 그 다음에 그럼 용액이 100g 있는데 그게 98%면 용질이 몇 g 있다는 얘기야? 98.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네 몰 농도가 얼마 몰 농도? 18몰 농도잖아. 18몰 농도는 1000분의 똑같이 항상 공식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용액의 부피가 돼야 되잖아.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그치? 밀도분의 질량 100g. 그쵸? 분자량 98분의 98. 이러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98분의 98. 오케이?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돼? 100 없어지지? 그러면은 10D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 10G가 되지. 그럼 D는 얼마? 10분의 1.8, 18, 1.8 이렇게 나오죠. 밀도가. 하나도 공식을 더 쓴 게 없어. 그냥 분자량분의 그람수 이렇게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용액의 양은 누가 정해? 내가 정하면 돼. 그쵸? 이해돼? 그래서 금방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집에 가서 7번, 8번 풀어보시고 숙제하고 10번을 지금 풀어주세요. 10번, 11번. 10번, 11번 지금 풀고 12번도 집에 가서 풀고 10번, 11번을 풀어주세요. 풀어보세요.
네 연필 진짜 굵다. 응? 아, 그렇구나. 물은 H2O죠. 그러면 분자량 분의 그람수 곱하기 분자량 하나에 수소 원자는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야? H2O니까 1몰 속엔 2개니까 곱하기 해주면 원자의 수 이렇게 되겠죠. 네. 3 곱하기 10에 24승계면 5몰이죠. 네. 18분의 100이 크니 5몰이 크니 5몰이 아니 18분의 100이 좀 더 커요. 그쵸? 네. 그럼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죠. 수소 분자면 H2죠. 표준 상태에서 수소 기체 10리터, 10리터면 22.4리터가 1몰이야. 0.4. 그러면 0. 얼마가 되겠죠? 수소의 질량 백분율이 10%인 물질 100g이면 10g이 수소란 얘기지. 네. 그러면 수소의 원자량이 1이고 분자량은 2니까 수소 몇 몰이야? 5몰이니까 원자는 10몰 원자야. 그치?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 답은 몇 번? 1, 2, 3, 4 중에 있겠죠. 그쵸? 4번이라고? 응? 맞죠? 맞죠? 야, H2O니까 H2O. 그쵸? 네. 이거 페이크야, 페이크. 응? 네. 그쵸? 1번도 이해가 되죠? 아. 동요소가 뭐가 다른 거죠? 응? 야, 1번은 지금 현재 H2O니까 18분의 얼마? 100이지? 근데 원자니까 곱하기 2. 그쵸? 2번은 5몰이잖아. 5몰에다가 곱하기 H2니까 2. 그럼 10몰이야 그냥. 그 다음에 3번은 얘는 10몰보다는 더 클 거 아니야. 네. 이게 5.11몰이라고 하고 표준 상태 10리터니까 22.4리터가 1몰인데 10리터니까 뭐 어쨌든 2분의 1도 안 되겠다. 곱하기 2는 해야지. 수소 원자니까 수소 기체니까 10g이니까 2분의 그러면 5몰이잖아. 곱하기 또 2 해주면은 10몰 원자. 얘도
얘는 뭐 훨씬 작고 얘도 식물 원자. 얘는 11점 10보다는 무조건 크죠. 그러니까 답이 1번 이렇게 된다. 이해가 돼요? 근데 11번을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솔직히 얘기해서 A의 원자량은 114.8이야. 근데 한 놈은 113이고 한 놈은 115래. 원자량 A는 113이고 한 놈은 115래. 이런 관계에 있는 놈을 뭐라 그래? 동위 원소라고 그러죠. 원자 번호는 같고 질량이 달라. 그러면 동위 원소야. 근데 평균 원자량이 114.5야. 4.8이야. 누구한테 가깝니? 115 115에 거의 수렴하잖아. 그럼 누구의 양이 많다는 얘기야. 115야 115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거의 가까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정도 가까우려면 답은 뭐밖에 없겠어? 1번밖에 없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아 근데 계산해서 5초 만에 푼 건데요. 계산했어? 계산하는 게 훨씬 정확한 나오는데. 계산하니까 바로 나오니? 네 0.9x 0.1y죠. 그래서 실제로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평균 원자량의 개념 이해가 되죠? 네. 근데 실제로는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A%고 얘가 100-A야. 그치? 네. 그럼 우리 계산할 때 원래는 100분의 얼마? 113A 플러스 115A 100-A 이렇게 푸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풀면 100년 걸리지. 아닌가? 99년밖에 안 걸리나? 그러니까 고마워. 너 말고는 아무도 안 써줬어. 그래서 화올은 주워 먹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는. 근데 15번 한번 풀어봅시다. 13번은 풀지 말라고 했죠. 근데 14번은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15번은 지금 풀어봐 주세요.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자의 개수는 원자 개수비는 원자량분의 그람수. 요걸 집어넣으면 되죠. 원자 개수비는 원자량분의 그람수 이렇게 되면 되죠. 야, 원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지금? A가 몇 개? 2개. B가 몇 개? 1개. 원자의 개수비가 2대 1이야. A, B가. 근데 원자의 개수비는 뭐라 그랬어? 원자량분의 그람수.
얘는 100g이 있다면 얘가 몇 g 있다는 얘기야? 60g. 그쵸? MB 원자량분의 얼마? 40g. 이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뭐야? 3대 2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MA분의 3은 얼마가 돼야 돼? MB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와 B의 원자량의 비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A와 B의 원자량의 비가 4대 3이야, 3대 4야. 이게 문제로다, 그치? 4대 3이야, 3대 4야. 다 풀고 마지막에 이렇게 막, 이게 진짜 어려운 산수네. 어? 3, 어? 3대 4인 거 없습니다. 3대 4죠. 4대 3이죠. 4MA는 3MB죠. 그렇지.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3대 4. 그쵸? 헷갈리면 죽인다. 어? 누구를? 수학 선생님 죽여버릴 거야. 어? 3대 4야. 수학 문제 풀 때도 맨날 막 다 풀어놓고 답을 잘못 썼어요. 살인사건아. 그쵸? 그래서 MA 대 MB는 3대 4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3대 4야. 그러면 얘 몸무게를 3이라고 하면 얘 몸무게는 얼마가 되는데? 4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A, B, 2는 그럼 A가 몇 프로, B가 몇 프로니? 그러면 예를 들어 1대 2는 3분의 얼마? A 대 4분의 B. 이렇게 해서 A 대 B가 몇 대 몇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3분의 2A는 얼마가 되겠어? 4분의 B. 그쵸? 그러면 B는 얼마? 3분의 8A. 그럼 100에다 3분의 8을 곱하면 얼마인지 바로 나오지. 아니야? 아니지. 여러분, 봐라. B라는 놈은 A의 3분의 8이래. 그럼 전체는 얼마라는 얘기야? 전체 양은 11 중에서 A가 얼마를 먹고 8을 먹고 B는 3을 먹었다 이 얘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전체 11 중에서 3을 하자. 곱하기 100해. 그러면 얼마 나오니? 27점. 27쯤 나오겠지. 그러면 B가 얼마가 되는 거고 A가 얼마가 되는 거고 27. A가 27이 되는 거고 B는 그러면 얼마겠어? 73. 그렇지. 그것도 곱하기 11분의 8 하고 있으면 죽인다.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하오는 이런 거야. 아, 이런 거구나. 빠른 산수와 판단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빨리 안 해도 근데 항상 기본은 이거야.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원자의 개수비는 뭐분의 뭐? 원자량분의 그람수. 탁탁. 근데 이거는 자주 하던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5번은 몇 번이다라고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한번 16번 보자. 16번. 아까 정밀도와 정확도를 얘기했어. 정확도는 뭐에 가까워야 돼? 정답에. 정밀도는 실험을 균일하게 하는 거야. 찌르는 데만 계속 찔러야 정밀도가 있는 거야.
고의로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얘네들 진짜 우리를 바보라 이런 거야. 응? 효재야, 문제 재밌지? 110%를 봐잖아. 110%, 그치? 굿. 15번 이상. 이해가 돼요? 야, 이거 이러다가 별표가 나오고 있네. 보자. 여기 보면, 그쵸? 100%인데 정답률 100%. 정확도와 정밀도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쵸? 그런데 처음 나오면 모를 수 있어서, 근데 여기에서 보면 정밀도는 A가 균등하게 실험을 했다 이 얘기야. 그런데 누가 더 실험을 더 정확하게 했느냐라는 것은 B가 더 정확하게 가장 우수한 거다 이런 얘기야. 편차에 이해가 되죠? 오케이 넘어간다. 넘어가는데 가끔 기초 상식을 물어요. 여러분 온실효과가 뭐예요? 아 이건 뭐야?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표현하기 싫어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온실효과가 뭐야? 온실효과요. 온실효과가 뭐야? 뭐 이런 온실효과가 뭐예요? 이거 들어와. 나가. 어떤 게 들어오고 어떤 게 나가? 야, 비닐하우스 해주면 따뜻하지. 왜? 무슨 효과? 근데 그 온실효과가 뭐냐고. 들어오는데 덜 나가니까 그럴 거 아니야. 예. 근데 들어오는 에너지를 품어주는 것을 온실효과라고 하는데 누가 품냐고. 잘 들어. 온실효과는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지. 전자기파로 들어오면 파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은 온도가 몇 도야? 6000Kg. 지구는 뭐 한 200K 정도? 그러면은 실제로 지구는 항성이 아니잖아. 그럼 빛을 낼 수 없잖아. 그럼 에너지를, 그러면 온도가 낮으니까 파장이 긴 에너지를 내놔. 태양은 온도가 지구에 비해서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파장이 짧은 에너지를 보내. 그럼 짧은 거는 통과하고 파장이 긴 건 못 나가게 하는 그러한 기체를 온실효과가 있는 기체라고 해. 그 온실효과의 대표적인 게 H2O, CO2, 그 다음에 뭐 메테인이 뭐 생각나니? 소가 빵 끼면, 그래서 그게 온실효과의 주범이라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 지구 온난화의 원인 빵구, 누구 소 빵구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쵸? 이게 온실효과의 주범들이야. 그래서 그런 기체들을,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 덜 해야 되고, 그래야 지구 온난화가 덜 된다. 이 얘기 들어봤지? 그러니까 이게 온실효과를, 그런데 온실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기체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럼 온실효과 유발하지 않는 대표적인 게 누구야? 그럼 거기서 누구겠어? 18번. 누굴까요? 응? 글쎄요. 여기서 보면 느낌이 딱 오잖아. 아까 금방 H2O, CH4, 이산화탄소 뭐 이러면 아닌 거 뭐야? 수소, H2 같은 경우는 온실효과를 일으키진 않아. 맞죠? 그러면 이런 거 틀려주면 기분이 아주 썩어버리겠죠. 그쵸? 이런 거는 18번이 아니라 17번. 아니 17번이 아니라 18번. 18번. 그래서 이게 수소가 되는 거. 이해돼? 네. 그런데 문제는 왜 이걸 풀려고 하냐면은 이런 문제가 또 나와요. 뒤에 33번 볼래요? 33번이.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연차에 따라서 계속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제들이 그러면은
그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거 아닌 거 이런 것들이 막 느낌으로 오죠. 그러면 33번 답이 몇 번이 됐어요? 2번. 그래서 2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바로바로 문제 풀어줄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거 그 2018년도에 이런 그림이 나왔다. 경고성 그림. 교수가 달랐나 보지. 이거 야 온실 효과가 영어로 뭐니? 그린하우스 이펙트야 아니면 글라스 하우스 이펙트야? Greenhouse effect. 그린하우스 이펙트.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근데 glasshouse. 참 그때까지 영어는 바뀌었다. 영어가. 야 30분 같은 경우는 답이 뭐겠니? 그냥 유추만 한번 해보자. 이런 거. 내가 본 적이 없어서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모르는 것도 나올 수 있어. 근데 딱 봐. 야 기억이 해골이야. 이거는 뭐야? 뭐가 독성 독성물질. 그렇지. 그 다음에 니은은 모르겠다. 네. 디귿은 뭐니? 끝났어. 인화성. 불나는 거야. 조심해라 이거지. 니은은 뭐니? 폭발물이다. 그치? 그러면 기억은 독성물질 막 인화성 맞아. 근데 폭발성이야. 모르겠는 게 답이겠지? 그러니까 니은은 모르는 게 답이야. 그냥. 부식이 뭔 뜻이에요? 부식이라는 건 산에 의해서 녹는 거? 닳는 거. 어? 따른다. 그렇지. 대리석을 집에 가면 너무 좋아. 대리석이야. 대리석인데 집 표면을 대리석으로 막 해놨어. 그러면은 비가 와. 그럼 얘가 녹아들어. 아 이게 뭐야? 부식되는 거지. 그치?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니은의 장치가 뭔지는 잠깐만 쌤이 가르쳐 줄게. 내가 찾아봤어. 2018년도지. 그래서 막 그때 이걸 다 찾아봤어. 찾아봤더니 이게 뭐더라? 2008년도 1번인데 이건 고압가스다. 니은은 가스가 있으니 압축된 가스가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뜻이야. 고압가스. 참 이런 걸 어떻게 낼 수가 있어, 그렇지? 근데 29번은 당신들이 금방 배운 거잖아. 농도니까 바로 풀어볼 수 있어. 27, 28, 29 요거 세 개만 일단 한번 풀어보자. 아니다. 23, 24 다섯 개. 23, 24, 27, 28, 29 다섯 개. 고압가스. (23, 24) 27, 28, 29 26번은 집에 가서 풀어보고 23, 24 27, 28, 29 잼나요?